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오늘은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년이었죠. 2024년 10월에 정부에서 약간의 퇴로를 열어줬어요. 일정한 조건 하에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었었는데 그 일정한 그 요건을 충족하려면 시행사이건 수분양자건 소유자이건 상당한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조례를 바꿔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다 보니까 지자체 협조가 잘 되지 않는다면 추가 비용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일이 좀 순조롭지가 않아요. 실제로 지침이 나온 그 이후에 지난 1년을 살펴보면 좀 적극적인 지자체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좀 빡빡한 그런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본격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시점이 왔고요. 올해 9월까지 용도 변경을 신청하거나 숙박업 등록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 호실 하나당 수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에요. 좀 낯서신 분도 계실 테니까 그동안 있었던 그 생숙 관련 이슈들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생숙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숙박시설의 개념으로 나온 부동산 상품이었죠. 2010년대 초반에 한류 열풍을 타고 우리나라에 좀 비교적 장기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많아졌었는데 호텔이나 모텔 같은 숙박시설에 장기간 머무를 때 발생하는 가장 불편한 문제가 바로 취사 문제죠. 이건 외국인뿐만 아니라 장기 출장을 가는 내국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외지에서 숙소를 잡고 오래 머물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취사와 세탁입니다. 물론 단기 임대주택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단기 임대주택은 대부분 기간을 월 단위로 미리 정해 놓아야 해요. 한 3주 정도 머무른다. 그러면 아예 받아주지 않는 그런 단기 임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이었죠. 숙박시설임에도 이제 취사와 세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주거용 오피스텔과 거의 흡사하게 생겼어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원래의 용도는 숙박사업용인데 이걸 분양받아서 본인이 실거주하는 소유자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주거용 오피스텔처럼 직접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 생숙 자체가 숙박시설이고 주거용 부동산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수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굉장한 메리트가 있죠. 주거용 부동산 시장에서 주택과 관련된 그 세법의 규제를 아주 당당하게 피해가는 일종의 틈새 상품이라고 홍보가 좀 그렇게 되면서 한때는 분양만 하면 완판이 되고 프리미엄이 막 붙었어요. 특히 2020년 전후에 굉장히 붐이 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난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꼼수로 규정하고 생숙에 대한 규제에 들어갑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시켜 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페널티를 준다는 그 자세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사각지대에 좀 놓여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원래의 용도에 맞게끔 숙박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등록하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법률이 개정되었어요. 2년간 유예기간을 줬었고 정부가 바뀌면서 지난 윤 정부에서 또 1년의 유예기간을 추가로 줬는데요. 그동안 생숙과 관련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분양계약 취소 소송이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대부분 수분양자들이 패소했어요. 그리고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집회들이 열렸습니다. 집회 내용은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 주택처럼 사용해 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행강제금이 생긴다면 어쩌란 말이냐. 일종의 퇴로를 좀 열어달라. 문재인 정부에선 굉장히 강경했고요. 윤 정부에서는 사안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도록 퇴로를 일부 열어주게 됩니다. 생숙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허용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는 좀 쉽지가 않아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차시설과 복도 넓이입니다. 생숙은 애초부터 오피스텔 건축 규정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 충족하면서 건물을 만들 거라면 애초에 오피스텔로 분양을 했겠죠. 동일한 조건이라면 오피스텔보다 생숙이 비교적 좀 저렴하게 분양되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오피스텔에 비해서 건축 기준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확보해야 하는 주차 공간도 훨씬 적고요. 복도 폭도 오피스텔은 1.8m 이상이어야 되는데 생숙은 1.5m만 되면 가능하죠. 더 큰 문제는요,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상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는 그런 위치에 만들어진 생숙도 있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그 지구 단위 계획 자체를 바꾸거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상 오피스텔로 전환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죠. 기부 체납을 통해서 해결한 케이스는 있습니다. 100%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문제는 추가로 상당한 돈이 든다.
어쨌건 작년에 최종적으로 나온 정부 방침은요, 오피스텔에 비해서 복도 폭이 좀 부족하더라도 소방시설을 강화하거나 또 부족한 그런 주차 공간을 외부에 확보하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을 그 합당한 금액을 지자체에 기부 체납하고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라. 어떤 방식이건 막대한 추가 비용이 부담되죠. 즉 퇴로를 일부 열어주겠지만 공짜는 없다. 이게 작년 10월에 나왔던 정부의 최종 방침이었고요. 그것도 싫다면 LH에 매각하거나 그것까지 싫다면 원래의 규정대로 숙박업을 등록해라. 언제까지? 2025년 9월까지. 이 중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위반인 채로 사용한다면 2025년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게 정부의 최종 방침이었습니다. 자, 현재 전국적으로 생수기 어느 정도 있느냐? 올해 5월 기준 통계를 보면요. 전체가 18만 6,140실입니다. 그 중에서 위법을 피해간 것들, 숙박업으로 신고가 완료되거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완료된 케이스는 절반 정도이고요.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약 4만 4천실 정도가 현재 위법인 상태로 남아있죠. 이 호실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과정이 복잡하건 추가 비용이 들건 올해 9월까지는 용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행강제금 부과를 2년간 유예받을 수 있어요. 신청한 건들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이 완료될 때까지 2년이란 시간을 주는 거예요.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생숙들은 다음 달인 9월까지 숙박업 등록을 완료해야 돼요. 용도 변경 신청도 하지 않고 숙박업 등록도 하지 않는 생숙에 대해서는 올 10월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데요. 액수가 상당합니다. 공시가의 10%이고 그것도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부과됩니다. 자,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하는 것.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가 주로 도심 또는 관광지에 지어지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 중에서 관광지에 지어지는 생숙들은 애초부터 숙박업 등록이 잘 지켜지는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봤을 때 도심에 지어지는 생숙들에서 위법적인 주거용도 사용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오피스텔로 전환을 희망하는 대부분의 생숙도 도심에 지어진 것들이에요. 전환을 희망하는 생숙 중에서는 작년에 나온 정부 방침대로 추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뭐 시설 보수나 기부 체납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케이스들도 있고 추가적인 비용은 들이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냥 시도 조례만 바꿔달라고 시위하는 생숙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의견들이 좀 분분해요.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을 제도적으로 좀 더 쉽게 허용해서 큰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게 도심 주택 부족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요. 그러면 엄격한 법을 다 지키고 만들어진 오피스텔들, 그걸 분양받은 사람들은 바보냐? 아무리 분양대행사가 그렇게 홍보를 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주택이 아니란 것을 분명히 알고 분양받은 것은 사실인데 다른 부동산과의 이 형평성 문제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단체로 집회를 한다고 해서 불법을 그냥 합법화시켜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죠. 여하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판에 정부의 추가 지침이 혹시 나올지도 모르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정권의 특성상 그리 호의적인 지침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하고 싶어도 인기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잘 팔리지가 않죠. 굉장한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처분을 하거나 요건을 갖춰서 오피스텔로 전환 신청을 하거나 원래의 규정대로 숙박업 등록을 하고 숙박시설로 운영하거나 생숙을 소유하신 분들은 다음 달까지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까지 실행을 하셔야 돼요. 곧 막대한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다가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